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신구 권력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해 한 후보자가 직접 반발을 했죠. 민주당은 이런 한 후보자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 사라진 유구한 전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허니문입니다. 신구 권력 교체기에는 정치권도 이 최대한 공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소 의도적으로라도 이 핑크빛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번엔 그런 낌새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니문은커녕 이별 여행 수준인데요. 이미 신구 권력 간 격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허니문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허니문, 뜻은 이 달콤한 문이건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한 후보자에 대해선 앵그리문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엔 쓰지 않았습니다만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반드시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냥 그 편하게 국민을 덜 먹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밝힌 생각입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한 후보자를 비판을 했는데요. 곤란한 질문에 이 노코멘트로 응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제가 대답했으니까 예. 대답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대로 예, 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화내신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한 후보자를 조선 제1검이라고 칭했던 바 있는데요.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고 펜을 잡길 바란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아직은 칼이 더 익숙한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의 비판을 그냥 넘기지 않았는데요. 어제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한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날 세우는데요.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한 태도란 취지입니다. 검수와 안박에 대해서도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검수와 안박을 막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겁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한마디로 앵그리문 모드에 검객 모드로 맞대응한 셈이죠. 검이란 그저 찌르고 베는 거요. 민주당도 칼에는 칼이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한 후보자 마찬가지로 칼을 뽑았는데요. 채널A 사건 관련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가 개인 한동훈이 아닌 공직자 한동훈의 직업윤리에 맞는 양심적 행위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검도 모자라 쌍검수를 택한 듯합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양면 공격을 펼쳤는데요. 먼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불법 위장 전입 그리고 편법 증여 등의 그 의혹 문제를 삼았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하고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 놓고 직업 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칼을 넘겨받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번엔 비꼬아 찌르기를 시전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지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닙니다. 한 후보자와 함께 검수한 바 중재안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까지 싸잡아 공격했는데요.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한 후보자와 현 정부 여당 간 강대강 대치가 마뜩치만은 않은가 봅니다. 당 일각에선 한 후보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요. 한 후보자가 민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후보자가 계속 검객 모드를 유지하면 차후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일 텐데요. 제3자도 비슷한 시각인가 봅니다. 노무현에게 유시민이 있었다면 윤석열에게는 한동훈이 있다는 평이 나왔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이 저 약간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사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이제 복심이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아 이거 좀 아닌데 하면서 이제 복지부 장관으로 탁 임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만 한 후보자가 유시민 작가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과거 검사였던 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다시 이제 힘을 쥐게 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톤 앤 매너가 조금 달라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조언대로 한 후보자가 그만 칼을 내려놔야 한다는 충고인데요. 이 과거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때의 유 작가에 비하면 한 후보자의 톤이 지나치게 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고개 팍팍 숙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도 이 사람이 이게 변했나? 물론 뒤에는 또 돌아갔지만은 조금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유 작가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 기존의 날카로운 이미지는 오간데 없었는데요. 인사청문회 내내 공손 열매라도 먹은 듯한 겸손함을 유지했었죠.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본인도 안 내고 부인도 안 내고 이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받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나라당 당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저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박멸될까 무서워서 어떻게 진료를 하겠습니까? 과하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이 괜한 발언으로 이 한 후보자의 몸값만 높여줬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 그 현직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둘이 부딪히는 장면이 별로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고요. 괜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내정자의 몸값만 올려준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문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검객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경우 자칫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더 키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170명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퍼부을 텐데 그걸 이제 단신으로 아마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이분이 또 뭐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좀 약간 댄디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팬덤이 형성될 분위기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신구 권력 갈등의 중심에 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으로선 한 후보자가 쉽사리 칼을 거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청문회까지 대결 국면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무인이란 게 고작 이런 거요? 물러서거라.